다시 보도록 할게요. 원섭님. 네, 반갑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13장 잠재의식 편을 읽고 있고요. 음, 잠재의식은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보다 감정이나 정서와 결합된 생각에 훨씬 잘 반응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고로 유입되어 딱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잠재의식으로 직접 나아간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직접 자기 암시 법칙을 통해 잠재의식에 사고작을 주입해 주어야만 한다. 부정적인 것은 쉽게 잠재의식에 유입이 되고 긍정적인 감정은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더 구분할 수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관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언어는 감정의 언어이다. 감정의 언어에는 7 가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긍정적인 감정은 끌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은 여러 가지 열망, 믿음, 애정, 성애, 열정, 낭만, 희망 등이 있는데 저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믿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많이 계속 흔들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지금 뭔가 두려움 같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열정과 믿음을 갖는다 하는데 자꾸 흔들어대는 것 같고 조급해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좀 힘들다는 생각도 좀 많이 갖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감정은 이 두 가지 감정은 동시에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반복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내 잠재의식에 지배적으로 의식적으로 갖게 되면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풍부하게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이 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식에 부정적인 감정이 티끌 만큼이라도 존재하면 잠재의식으로부터 건설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 있고 마지막 쯤에 읽는데 애쓸수록 잠재의식은 더욱 심하게 저항하고 그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애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잠재의식 수준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좀 더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애쓰다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애쓴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하는데 애쓴다는 게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계속 더 주입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갖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운동선수를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선수가 왜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할까요? 멍청해서? 바보라서? 할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니겠죠. 본인의 최고의 컨디션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훌륭한 선수들은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에 올랐지만 매일 해야 되는 본인의 훈련을 성실히 임합니다. 우리 일반인으로 와 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루하루 발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돛대는 삶은 사실은 발전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매일 똑같은 노력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노력일 겁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박스 타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잠 안 자고 하다 보니까 억울해지더라. 남들 다 잘 때 노력하고 있고
남들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자면서 하루의 밀도를 최선을 다해서 높이고 있다. 그런 내가 성공 못할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가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믿음이 있을 만큼 노력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 최선은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노력에서 쪼끔의 더의 최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최선이란 단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확실히 얘기드렸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 만 더 발전하자.'라는 생각으로 보내셔도 37배 성장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의 성장치보다 딱 마음 잡고 하시는 1 년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겁니다. 자, 애쓴다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쓴다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있는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 기준으로 과거의 모습 그대로 계속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책에 애쓴다, 애쓰는 건 부정적인 걸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실 애쓴다라는 단어 역시 잠재의식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애써서 오신 거죠, 더 자고 싶은 걸. 그게 과연 부정적인 걸까요? 아니라니깐요. 여기 나와 있는 워딩만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원섭님 당연히 힘들죠. 근데 생각을 해 보자고요. 원섭님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 정도는 해요. 근데 이 이상을 안 한다는 거죠. 4점이 왔을 때 원성님이 생각해야 될 게 다른 트레이너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한다. 하지만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이 정도다. 그럼 넘어서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대목이 누구든 3 개월 정도 노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 개월이 아니라 6 개월, 1 년, 3 년이 되는 순간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3 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못 참는다니깐요. 학원 원장 선생님 중에 3 개월, 6 개월, 1년 동안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했는데 발전이 없다.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지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요. 근데 이걸 범위를 다시 넓혀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노력은 제가 볼 때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포기는 쉬워요. 왠지 아세요? 쉽거든요, 포기하는 건. 새벽에 일어나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기 힘든 거고요. 미라클을 안 하는 건 언제든 쉽습니다. 도전하면 되는데 알람 끄면 되는데 너무나 쉽죠. 근데 그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원성님 미라클 모닝 안 하는 동안 아마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에이 미라클 모닝 해도 소용없네. 책 읽어도 소용없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일반인이 갖는 대부분의 사점이라니깐요. 그 지점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 성과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짧은 기간 3 개월 정도 무언가를 해 놓고 성과를 원하는 거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성과는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또 그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쳇바퀴에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봤자 그 제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쳇바퀴에서 그냥 열심히 돌린 겁니다. 그 쳇바퀴가 조금씩 커지면서 '어 나 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지금 환경은 쳇바퀴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쳇바퀴에서 내려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쳇바퀴에서 열심히 뛰는 건 좋지만 쳇바퀴 밖으로 나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쳇바퀴 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쳇바퀴 밖은 불안전할 수 있지만 쳇바퀴 안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쳇바퀴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쳇바퀴 두렵지만 쳇바퀴 에서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을 달릴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 벽을 깨고 나오는 순간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많겠죠. 저는 쳇바퀴에 있는 여러분에게
"더 빨리 달려라, 더 빨리 달려라, 더 빨리 달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 보자."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벽을 깨고 나오는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치들을 같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압박스는 여기까지고요.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저는 간만에 정말 오래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람들을 어제 꺼 놨는데 3시 59 분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와 많이 잤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힘들 수밖에 없고요. '난 아침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즐거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지금 당장은 즐겨 보십시오. 힘들더라도. 그러면 제가 말했던 전략을 쓰십시오. '오늘 하루만 하자.' 자,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힘든 사람들, 저는 추천하진 않지만 토일 쉬십시오.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또는 일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에 낮잠을 잔다 정도로 보상을 한번 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만큼 좋은 루틴을 갖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월화수목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금금 토일도 평일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란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덜 빡세 감사 명상 틀어 드리도록 할게요. 듣고 따라해 보시고요. 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할 일이 없네.'라는 분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피곤하다.' 대신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루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마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 피곤해. 아 힘들어. 또 아침이네.'라는 말보다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아 짜증나.' 대신에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니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짜장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되고요. 여러분의 말투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말 역시도 감사합니다보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아 피곤해. 아 짜증나. 아 힘들어.' 그럴 때 바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어렵기도 하면서 간단합니다. 하루에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그럼 저라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1000번 외치게 할 때 감사합니다를 넣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1000만 원 벌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사함으로써 더 큰 감사함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멘트였습니다. 꼭 여러분이 실행하시고요. 아마 원성님은 힘든 시간 속에서 1000번 말하기와 100번 쓰기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아침 기상과 나머지 일들의 연결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새벽 기상은 필수구나. 성공 방정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40분까지 책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리 씨. 네, 세일즈 레터 카피라이팅을 읽고 있었고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강력한 임팩트 있는 단어를 사용하라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주가 아니요. 네.
예일 중에서 지금 봤던 것이 암처럼 심각한, 양파보다 더 강렬한, 뭐 가혹한 바람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제 옆에 학생이 암처럼, 그러니까 핸드폰 중독 심하니까 암처럼 심각한 핸드폰 중독, 또는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라서 '중간고사에 가혹한 바람이 오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써 볼까? 아니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좌절감에 부서진 광명복중 학생들은 교실 문에 기대어 소리 내자고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써 볼까? 그래서 여기처럼 그대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지금 코멘트를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 아니라 마케팅 책들이 써 놓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냥 써먹을 것과 안 써먹을 것이 있는데 그 구분이 여러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그냥 제가 웃긴 했는데 그러니까 줄리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체감이 안 되잖아요, 저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적용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적용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마케팅 책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써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도서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하려면 사실 마케팅 책을 많이 읽어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땐 지금은 적용해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적용해 보시고 꼭 써 먹어 보시고 그리고 반응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해 보고 반응을 보고 '아 이건 써야 되겠구나. 이거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예진 님. 네, 반갑습니다. 어, 부의 추월 차선 읽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어,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요즘 읽었던 책들에서 자주 언급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서는 우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초월차선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40가지 다짐 이렇게 해 가지고 저자가 해 놨던 40가지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예전에 읽었던 것도 다시 좀 되새기고 이게 긍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애매한 것들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였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고 다시 또 책을 처음부터 읽어도 이제 놓쳤던 부분들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읽으면서 좀 체크해 보고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람보르기니 이제 드림카라고 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90 초에서 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깨가는지 그 지금 스토리 그 첫 부분 읽고 있어서 어 그 부분 읽고 있으면서 이제 약간 저랑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요렇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좀 고민하면서 이제 좀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한테 거의 필독서 같은 도서가 그의 추월 차선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추월 차선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어릴 땐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배우자 만나라. 이게 삶의 모든 것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틀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자,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아니면 흔히 학창 시절에 꼴통이라 불리던 이것저것 다 해 보던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라고 봤을 때 비율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사실 공부한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쪼끔 예민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할까요? 반대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만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의 70%는 부동산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모르는 사람들,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철벽을 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철벽을 뛰어넘는 방법, 그 벽을 넘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많아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벽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강의 때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고 얘기했죠. 부동산, 사업. 지금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뭐냐? 바로 콘텐츠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나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튜브 쇼츠만 해도 그래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쇼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안 하고 있죠.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회를 드리고 늘 깨우쳐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행보다는 생각, 고민, 망설임이 더 앞섭니다. 왜냐? 늘 그래 왔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움이 나쁘다가 아니라 쇼츠에서 여러분한테 손해 보는 게 있나요? 없다니까. 시간적인 낭비? 아니라니깐요. 여러분한테 경험치가 쌓이는데 그게 왜 낭비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주제 모르겠어요. 일단 뭐든 해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나오는데 안 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안 하는 게 익숙해졌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발전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캔드 봇이 있다라면 나는 1년 내에 이 사람을 무조건 연봉 1 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과잉 자의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해도 알려줘도 생각을 합니다. '맞나? 틀리나? 해 볼까? 말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흰 도화지에 제가 그림을 그려 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여기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려 주려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맞춰 줘야 되니까. 그에 맞춰서. 어울리게. 그래서 여러분의 어설픈 지식과 어설픈 생각보다는 '그냥 믿고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한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뭘 알려주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실행까지는 아주 멉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실행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을 한다니깐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쁜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망설이고 생각할 시간에 실행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고민하거나 분석을 하십시오.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분석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때로는 다른 것도 존재하겠지만 여러분한테 지금 뭐 분석부터 할게요. 생각부터 할게요. 고민부터 할게요. 필요 없습니다. 실행부터 하시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자 오늘의 덜 빡센 여기까지고요. 안 빡센은 오늘 마지막으로 자청님 책이라는 자청님의 역행자책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 씨. 네, 저는 207 페이지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독서와 실행력. 그래서 '독서는 했는데 실행력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다시 반성을 하면서 다시 캔디님 말씀처럼 무조건 실행하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메타인지 사실은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런 판단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은 과거의 여러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매일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메타인지를 잡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잡는 것들을 보면 사실 진짜 허황되게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겸손하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기준으로 미래의 목표들, 미래의 성과들을 잡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솔직히 메타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노력하는 나의 모습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한테 중요할 거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호 님. 네, 저는 156 페이지에 있는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자.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99%에 가까우니까 이것만 해도 남들을 훨씬 앞지를 수 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만 해서는 이루는 게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느리지만은 내가 조금씩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하나씩 더 꾸준하게 실행할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진 님. 예진 님. 네. 음소거를 안 해 놓고 말하고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3 단계에서 유전자 오작동을 이기는 역행자의 사고방식이라는 부분에서 읽었는데, 이제 사고방식, 그 오작동하는 사례가, 그러니까 크게 3 가지: 조심성, 너무 조심한 거, 그다음에 소외감, 그다음에 편견, 요렇게 3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저한테 조금 대입도 시켜 보긴 했는데, 이제 역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근데 이제 저희도 여기 저자도 약간 그런 말들을 넣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마케팅을 하고 이제 나를 홍보하고 내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인간의 이런 클루지라고 하는 클루지라고 하는 요것들을 오히려 건드려서, 아까 우리 뭐 카피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건드려서 내 상품을 사게끔 유도하는 것도 오히려 역으로 그런 쪽을 좀 더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로즈를 활용해서 당연히 마케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케팅 독서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원 님. 네, 저는 231페이지 갑자기 매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장소 부대지자를 되라는 말이 아니다. 월 30만 원, 100만 원, 아니 5만 원이라도 좋다. 작은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절대 참전시켜라. 작은 거라도 조금씩 소액이라도 실천을 해서 돈을 버는 습관을 길러서 더 크게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도 처음부터 1,000,000원 벌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30만 원이라도 벌어 보세요. 50, 100 늘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30만 원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1,000,000 원을 벌겠다라는 마음을 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30만 원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루에 10,000원이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루에 10,000원 버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심지어 막말로 배달 2건만 해도 10,000원을 벌 텐데, 그런 거조차 하지 않으면서, 10,000원 벌 노력조차 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1,000,000원, 1억을 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사실 가장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1,000,000원 벌기 위 1,000,000 원이 뚫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근에 팔아 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진호 님은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사실 여기 없지만 진호 님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부자 패키지에서 알려준 걸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작다 크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깨닫고 있어요. 바꿔 사서 모으는 재미를 느끼고 있고, 공모주에서 수익 내서 모으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이 버림으로써 마이너스나 또는 0 원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모습이 그건데, 오히려 랜드에 있는 분들은 안 하는데 진호 님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드리지만 '에이 이거는 하찮아. 작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여러분 팔아 보시라니깐요, 불필요한 것들을. 글쓰기가 되잖아요, 글쓰기가. 여러분한테 지금 책 읽을 때 책 읽기, 글쓰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 당근마켓 팔아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실행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단돈 30만 원을 벌어 보신 다음에 50, 100 으로 늘릴 생각을 해 보시면 너무나 쉬울 겁니다. 그냥 바로 100만 원 벌자, 이 생각이 아니라요.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진우 님. 네, 저는 214페이지 합리화를 하지 말자. 본성이 꼭두가시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좀 해라. 나에게 고맙다고 보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그냥 내가 하라는 걸
변명 없이 실행한 사람들이다. 해 봤자 20 분이면 하는 일들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이 부분에서 진짜 하루에 그냥 20분 딱 투자만 하면 되는데 별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이 하면서 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본인이 현재 실력이 없다면 입을 닫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을 무조건 실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20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쇼츠든 글쓰기든 무조건 하나라도 무조건 할 거라고, 예, 다짐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쓰기 일단 하고 있어요. 압박스 참석하신 분들은 압박스 덜박스 타임에 각각 10 분씩 총 20분 하고 있죠. 이때 방법을 조금만 바꿔 보는 거예요. 읽은 내용만 쭉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처음 시작이에요. 그럼 9 분을 읽은 내용 정리하고 1 분만이라도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8 분, 2 분, 7 분, 3 분, 4 분, 6 분, 6분, 4 분, 5 분, 5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글쓰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니깐요. 오늘 읽은 내용이 있어. 이해가 안 되면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좀 아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댓글이라도 달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글쓰기 따로 해야지 뭐 따로 해야지 아니라니깐요. 분명히 박스 타임은 제가 말했잖아요. 박스 타임은 제가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몇 년 동안 고민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 스스로도 계속 몇 년 동안 업그레이드 해 나간 과정이니깐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고 있고 책 읽기를 30분 동안 하고 10분 동안 글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나누죠. 그리고 이 타임이 압박스 돌박스 두 타임이 되고 세 번째 타임도 역시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역행자 책도 남는 게 없어요, 정리를 안 하면. 예진 님은 정리를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언박스 타임도 명상 틀어 놓고 언박스 타임 명상을 따로 안 할 겁니다. 틀어 놓고 살짝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건드리면서 책 읽기를 하고 10분 정리를 하고 10분 나눔을 하고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 최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뉴커머들이 오면 '그거를 생각해야지.'라고 했더니 여러분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원래 방식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10 분을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언박스 타임에는 명상을 들으면서 독서를 할 거고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진짜 집중해야 되는 독서를 제외하고는 틀어 놓고 합니다. 감사 명상이든 긍정학원이든 틀어 놓고 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초집중해야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틀어 놓고 합니다. 저도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하는 순간 부정이 침투해요. 자, 성선설보다는 성무성악설을 저는 믿는 편입니다. 성선설, 성악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 제가 말만 뻥끗하면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저는 참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참고 있어요. 왜냐? 나중에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때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나를 오해할 사람들은 오해하라고 해.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회를 잃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또 짜증이 납니다. 화도 나고. 그렇다고 똑같이 어 막 떠들고 다니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침묵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잘못이 없어도 침묵합니다. 뭐 잘해도 침묵합니다. 왜냐? 리더의 자리는 침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멘토의 자리 이런 사람이 똑같이 누구와 나불나불대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런 불필요한 일을 왜 해요? 그 시간에 자기 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아니까 저는 그냥 침묵합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심과 진심은 알게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은 힘들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셔도 돼요. '나는 오늘 뭘 했는가.'에서 몇 개를 생각하고 실행했는가를 해 보시면 아마 계속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무엇이든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꼭 실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들 적고 그걸 꼭 실행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투두 리스트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근마켓에 물건 하나라도 올려보자.' 그리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꾸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생각하는데 올려 놨을 때 반응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당근마켓에 올려 놓으면. 근데 올리지 않으면 가능성 자체가 제로입니다. 제로가 나을까요? 30%가 나을까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의 성공 확률은 사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10%의 문을 뚫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 올리는 순간 30% 팔릴 가능성이 생기는데도 안 한다. 그거는 사실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10%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뒤집어 보면 여기 계신 분들과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부자 그리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보다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이 17 배는 훨씬 더 높습니다, 최소.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한데 사람들은 단순 보여지는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그 숫자를 뒤집어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인사이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적금 넣으면 부자 된다. 죄송하지만 적금 넣는 순간 여러분 더 가난해집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틀린 것들이 꽤 많아질 겁니다. 좋은 직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부자가 된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럴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와이프가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얘기하면 "그건 하자."라고 얘기하는 주의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따지면 공부 안 하는 애들보다 공부하는 애들이 더 부자가 되겠죠. 왜냐? 그 노력이 있으니까. 이 아이의 관점만 바꿔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 공부만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때려 죽여도 할 거다.'라는 마음을 먹으신다라면 제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실행만 하면 된다니까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디 실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캔 두고요. 여러분은 두두두두두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고 빨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못 느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설프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를 얘기를 드렸죠. 제가 2018년 1월 24일 자기혁명 캠프에 가면서 마음먹었던 걸 알려줬습니다. "나는 여기 가서 죽는다."라는 각오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청울림 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한다라는 각오였고요.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순 없죠. 저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는 살았으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다가 제 각오였습니다. 그날부터 청울님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반드시 그날 실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고 깨닫는 거 잘하시죠. 아침에 나오는 노력도 하십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걸 잘 안 해요. 왜냐? 지금 빈 도화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설프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의 상식과 고정관념이 충돌할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 하면 될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실행력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랑 점점 멀어질 겁니다. 저는 안 하는 사람을 계속 챙길 생각이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여러분 한두 명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다 안 되면 저는 사실은 놓는 게 맞아요. 그 놓는다는 의미가 완전 놓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치를 줄이고 '어차피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저 역시도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안 하겠죠. 어차피 안 할 거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10개 줄 거 1개 주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어설프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딜리트 키로 다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는 거죠. 길도 꼬불꼬불한 게 아니라 직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직선으로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긴 힘들 겁니다. 가다가 막다른 길도 만나볼 것이고 다시 돌아온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꿈에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무조건 한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청님 책은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읽을 책은 지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친하기도 하고 슈퍼노멀 우리 주원규 PD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원규 PD님 책을 읽고 나누도록 할 거고 다음 주 안박스 타임에는
명상 시간은 없지만 명상을 틀어 놓고 책을 읽고 정리하고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나눔 시간은 20 분씩 가져가려고 합니다. 명상 시간을 뺀 만큼 고렇게 구성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저녁에 불금 대신에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왜 실행하기 힘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을 좀 하고 제가 미션들을 좀 드려볼까 하니까 저녁에 8시에 시간 되신 분들은 오시면 실시간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